오늘 삼성전자 방향을 마치고도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같은 영상을 보고 거의 같은 가격에서 움직였는데도 누군가는 수익을 냈고 누군가는 타자마자 파란불을 봤습니다. 가격은 비슷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갈린 이유, 단순히 몇 분 늦어서가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에 삼성전자 안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먼저 뒤집혔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먼저 뒤집힌 걸까요? 이걸 모르고 오후장을 보면 오르는 방향을 마치고도 계좌에는 손실이 찍힐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내 계좌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지금은 오후 2시 정도 됐고요. 오늘은 같은 가격이 왜 전혀 다른 타점이 되는지, 오후에는 무엇을 보고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정말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수익 중인 분과 높은 가격에 물린 분, 아직 매수하지 않은 분이 지금 서로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내 계좌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분명 영상을 봤을 때는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외국인도 들어온다고 했고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설명도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끄고 삼성전자를 샀는데 내가 사자마자 주가가 밀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죠. 분명 오른다고 했는데 왜 내가 사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시장에서는 이미 다른 일이 벌어졌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할 때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확인하는 순간에는 매도로 돌아섰을 수 있고요. 오전 내내 버티던 가격이 영상을 보는 동안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뒤 매도세가 갑자기 멈추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영상 내용이 틀려서만 결과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상이 만들어진 시간과 내가 실제로 움직인 시간 사이에 시장이 바뀐 겁니다. 특히 오후장은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오전에는 외국인이 팔아도 개인 매수로 버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점심 이후 선물 쪽에서 매도가 강해지고 프로그램까지 따라 나오면 오전에 잘 버티던 주가가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집니다. 아침에는 분위기가 답답했는데 오후 들어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오전 고점을 다시 두드리면서 종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삼성전자는 아침에 보던 삼성전자와 같은 종목이지만 움직이는 돈은 이미 달라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댓글에서도 타점만 간단하게 알려달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복잡한 설명보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만 알면 훨씬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격 하나만 외워서 들어가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도 외국인이 계속 던지는 중인지 매도를 멈추고 다시 받아내는 중인지에 따라 그 가격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숫자 하나가 타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가 사고 있고 누가 빠져나가는지가 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오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청하는 시간도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2시에 보시고 누군가는 3시가 다 돼서 영상을 확인하세요. 2시에는 살아있던 매수세가 3시에는 사라질 수 있고요. 2시에는 밀리고 있던 주가가 종가를 앞두고 갑자기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특정 가격 하나만 찍고 무조건 여기에서 사라, 여기에서 팔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여러분 계좌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남은 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걸 정확히 안다면 시간 여행자거나 신이겠죠. 다만 지금까지 나온 가격과 거래량, 외국인과 프로그램 움직임을 놓고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는지는 가늠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오늘 오후는 오전 방향을 그대로 밀고 가기보다 한 번 더 크게 흔든 뒤 종가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빨간불이나 파란불보다 흔들린 다음에 매수세가 어디에 남는지를
보셔야 해요. 유튜브 영상에서는 장중 변화를 실시간으로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영상을 확인하는 시간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방향만 단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방향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되 시장이 다르게 움직였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도록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전부 나눠드릴게요. 그중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게 어떤 경우인지 찾으시면 됩니다. 우선 주가가 오후에도 위를 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빨간불만 보고 바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정 고점을 넘어선 뒤에도 거래가 계속 붙는지, 외국인 매수가 줄지 않는지, 프로그램이 종가까지 주가를 받치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남아있다면 단순히 잠깐 튀어오른 반등보다 하루를 강하게 끝내려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수익 중인 분은 괜히 조급하게 전부 정리할 필요가 없고요. 새로 들어가려는 분은 첫 돌파를 쫓기보다 눌렸을 때 다시 받아주는 돈이 있는지 보고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르는데 외국인은 계속 덜어내고 프로그램만 짧게 들어갔다가 빠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상승이지만 안에서는 다음 사람에게 물량을 넘기는 움직임일 수 있어요.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이제야 오른다는 생각에 뒤늦게 비중을 크게 싣는 겁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붙지 않은 상승은 생각보다 쉽게 꺾입니다. 오르는 속도보다 눌렸을 때 어디까지 버티는지를 한 번 더 보셔야 하는 이유예요. 이번에는 주가가 큰 방향 없이 같은 구간을 오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는 답답하다고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횡보는 힘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한쪽에서 나오는 물량을 다른 쪽이 조용히 받아내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거래량까지 줄면서 움직임이 좁아진다면 종가를 앞두고 방향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와 매도를 여러 번 반복하면 수수료만 나가고 판단은 더 흐려져요.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 비중을 그대로 두고 어느 쪽으로 거래가 붙는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주가가 오전 저점을 다시 깨는 경우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점을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회복하고 그때 외국인 매도가 줄면서 프로그램까지 매수로 돌아선다면 겁에 질려 던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오전에 손절한 물량을 한 번 더 끌어낸 뒤 다시 올리는 흔들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점을 깬 뒤에도 반등이 약하고 매도 규모가 계속 커진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물을 타기보다 남은 현금과 매 비중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려갔느냐 올라갔느냐가 아닙니다. 밀린 뒤 다시 회복했는지, 회복할 때 실제 매수가 따라왔는지, 종가까지 그 돈이 남아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주가는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끌어올릴 수도 있고 프로그램 주문으로 몇 분 동안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그 움직임은 오래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오늘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전부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막상 장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경우에 들어와 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주가가 오르면 좋은 줄 알고 따라가고 떨어지면 더 무너질까봐 먼저 팔게 돼요. 외국인과 프로그램을 보라고 해도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고 숫자를 확인해도 이게 강한 건지 약한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런 변화를 일일이 구분하기 어렵고 상황이 달라질 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대응 알림센터 입장 신청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영상으로 경우별 대응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잔이 움직이는 동안 지금 어떤 경우가 나타나는지는 실시간 대응 알림을 받아 바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계좌 상태에 따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수익 중인 분들입니다. 내 주식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다가 다음날 다시 내려가 팔기 어려웠던 적 있으시죠? 수익은 한 번 찍혔다고 내 돈이 된 게 아닙니다. 수익권에서는 더 오를지 마치는 것보다 지금까지 들어온 매수세가 빠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게 먼저예요. 전부 팔지 않더라도
일부를 지킬 자리, 나머지를 더 가져갈 조건은 미리 나눠두셔야 합니다. 운 좋게 아래에서 샀는데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 계속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다가 수익이 줄면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전 부근에 오면 이제는 아까워서 못 팔아요. 그러는 사이 처음에 잡았던 좋은 자리는 사라집니다. 저점 매수보다 더 어려운 게 수익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니 수익이 커질수록 욕심을 키우기보다 매수세가 꺾이는 순간에 무엇을 할지 먼저 정해두셔야 합니다.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 하루 만에 본전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큰 하락을 겪은 뒤에는 반등이 나와도 위에서 기다리던 매물이 여러 번 쏟아질 수 있어요. 본전은 내 계좌의 사정이고 시장은 그 가격을 모릅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무조건 버티기보다 내 비중을 조금 줄여 다음 흔들림을 견딜 여유를 만드는 것도 대응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본전을 한 번에 되찾는 일이 아니라 다음 판단을 할 수 있는 계좌로 바꾸는 거예요. 한 종목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것과 내 계좌의 삼성전자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비중이 크면 작은 움직임에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조금만 오르면 본전 생각이 나고 조금만 떨어지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겁이 나요. 이 상태에서는 분석을 많이 봐도 판단이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오후에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조절할지 더 밀릴 때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현실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용이나 레버리지를 쓰고 계신 분들은 방향보다 시간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산 사람은 며칠 기다릴 수 있어도 빌린 돈이 들어간 계좌는 작은 하락에도 선택지가 빠르게 줄어들어요. 이런 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건 손실 그 자체보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비중을 더 키우는 행동입니다. 장이 흔들릴수록 한 번에 되찾으려는 마음이 커지는데요. 그 순간부터 투자가 아니라 계좌를 걸고 버티는 싸움이 됩니다. 먼저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마음이 더 급할 수 있어요.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나만 놓치는 것 같고 조금 밀리면 지금이 바닥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놓친 상승은 손실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리에서 급하게 들어가 실제 손실을 만드는 게 더 위험해요. 새로 매수하려는 분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이유보다 매도하던 돈이 멈추고 다시 들어오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좋은 가격은 낮아 보이는 가격이 아니라 내 판단이 틀렸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수익이 났다고 해서 내일도 같은 방법이 통하는 건 아닙니다. 오전에 외국인이 받쳐줬던 종목도 오후에는 프로그램 매도로 무너질 수 있고요. 오늘 약했던 종목이 종가의 매수를 끌어모으면 다음 거래일에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식은 내가 조금 전까지 맞았다는 이유로 다음 판단까지 맞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세운 대응도 시장이 바뀌면 같이 바꿔야 합니다. 올해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자주 나타나는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발동했다는 소식을 빨리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뒤에 외국인이 다시 사는지,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드는지, 삼성전자가 무너진 가격을 되찾는지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이드카가 나왔다고 무조건 공포에 던지는 것도 아니고요. 매수 사이드카가 나왔다고 뒤늦게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발동 그 자체보다 그 다음 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기다려야 하는 건가? 줄여야 하는 건가? 지금 올라오는 건 진짜 매수인가? 잠깐 들어왔다 빠질 돈인가? 솔직히 여러분이 궁금한 건 복잡한 수급 용어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 움직여야 돈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돈벌 타이밍이 왔을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일 겁니다. 그 답은 뉴스 하나나 가격 하나가 아니라 가격과 수급이 함께 바뀌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알림은 주가가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보내드리는 단순 시세 알림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대응을 다시 생각해야 할 중요한 가격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외국인과 프로그램의 방향이 달라질 때, 그리고 삼성전자 판단을 바꿀 만한
뉴스나 공시가 나왔을 때 알려드리는 알림입니다. 가격을 대신 맞춰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세워둔 판단을 언제 다시 봐야 하는지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루 종일 주식 화면을 볼 수 없는 분들에게 특히 필요합니다. 본업 때문에 장중 수급을 계속 확인하기 어려운 분, 삼성전자 비중이 커서 작은 움직임에도 마음이 급해지는 분, 수익이 찍혀도 언제 지켜야 할지 몰라 다시 반납하는 분, 그리고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 상황이 상승인지 흔들기인지 추가 하락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모든 숫자를 직접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대응을 다시 생각해야 할 순간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처음 신차하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가 추가로 밀리는 경우와 횡보하는 경우, 다시 반등하는 경우에 맞춰볼 수 있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내가 수익권인지, 높은 가격에 물려있는지, 비중이 큰지에 따라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도 나눠두었고요.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쪽으로 움직일 때 살펴볼 종목과 수급 기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목 이름만 던져드리는 자료가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 관심을 높이고 무엇이 무너지면 다시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눌러 간단하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삼성전자 대응표와 데이터 알림센터 이용 방법, 시장이 달라질 때 받아보실 수 있는 실시간 대응 안내를 순서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여기저기서 타점을 찾아다니다가 이미 주가가 움직인 뒤 뒤늦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영상으로 경우별 대응을 이해한 다음 실제 장에서 그 변화가 나타나는 순간에는 대응 알림을 받아 빠르게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같은 삼성전자 영상을 보고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영상이 틀렸느냐, 맞았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을 준비한 시점과 내가 실제로 움직인 시점 사이에 가격과 수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타점 하나만 외우기보다 오를 때 누가 사고 있는지, 밀린 뒤 누가 다시 받아내는지, 그 돈이 종가까지 남아있는지를 보셔야 해요. 오늘 오후에는 오전 방향을 그대로 믿기보다 한 번 더 흔들린 뒤 매수세가 어디에 남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전 고점을 다시 넘을 때 실제 돈이 따라오면 상승에 힘이 붙을 수 있고요. 주가만 오르고 수급이 빠지면 늦게 따라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오전 저점을 깨더라도 곧바로 회복하면 성급하게 던지지 마시고, 회복하지 못한 채 매도가 커진다면 추가 매수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복잡해 보여도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은 좋은 종목을 찾는 것만으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운 좋게 낮은 곳에서 샀더라도 언제 지켜야 하는지 모르면 그 수익은 다시 사라질 수 있어요. 조금 높은 곳에서 샀더라도 비중과 대응 순서를 알고 있으면 다음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면에 빨간불과 파란불에 마음부터 끌려가지 마시고요. 내 계좌에서 지금 해야 할 행동 하나만 분명하게 정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